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중입니다. 자, 오늘 포스코 퓨처엠 함께 보도록 할 건데,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최근까지는 좀 고점을 좀 낮춰가면서 하락 추세를 좀 이어오는 기조였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좀 바닥을 또 딛고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해드릴 부분은 오늘 기사가 좀 나왔었던 부분도 있죠. 이 실적 개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 자체가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1분기 실적 발표가 곧 나오게 됩니다.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컨센 상회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컨센 상회가 예상이 되고 있는지는 좀 체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. 이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상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결국에는 이 주가가 수렴하는 구간에서의 방향성은 정해지기 마련입니다. 근데 현 시점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 컨센 상회하는 부분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토대로 인해서 한 번에 이 추가적인 상승세는 또 나올 수 있다. 아니면 회복세가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적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차트 설명을 해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뉴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의 1분기 깜짝 실적 기대감에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회사 측에서 발표한 자료로 인해서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고 19일날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발간이 됐습니다. 그걸 토대로 아마 기사를 좀 작성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잠깐 밑에를 좀 살펴보면은 22일 오후 1시 49분경 이 포스코 퓨처엠이 전 거래일 대비 8% 이상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좀 장대 양봉을 형성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거래량도 많이 터져주면서 유의미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. 이 증권가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낼 거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라는데 이 하나투자증권에서 이 포스코 퓨처엠의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되며 지난해 4분기 인식했던 이 재고평가 충당금의 환입 때문이다 라며 2분기 출하량은 일시적으로 부진이 예상이 되나 이 연간 성장률은 경쟁사 대비 견조할 것이다. 이어 포스코 퓨처엠은 N86 단결정 양극재 수율만 개선이 되면은 하반기부터는 이 출하량과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이 되는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하반기부터의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1분기죠. 1분기 1분기 실적을 이제 예상을 해보면은 아까도 이제 기사에서 얘기를 했듯이 재고평가손 환입으로 인해서 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.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 포스코 퓨처엠의 1분기 실적은 현재 매출액 1.2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453억 원으로 영업이익 기준 이 컨센서스가 247억 원을 현재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. 이 양극재 부문의 출하량과 그리고 판가는 각각 이 QOQ 플러스 20%에서 마이너스 15%로 이 가이던스와 유사하지만 2023년도에 인식했던 재고평가 충당금 즉 742억 원 중에 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N65 양극재가 주요 고객 사양으로 출하가 되게 되면서 200억 가량 환입이 되기 때문입니다. 자, 한편 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N86 단결정 수율 부진으로 인해서 환입을 좀 제외하고 나면은 양극재 부분은 현재 BEP 수준의 이 수익성을 기록한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얘기한 BEP 같은 경우는 손익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만 현재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죠. 이 음극재도 있는데
이 응급제 부문 출하량도 이 QOQ 10%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수익성도 현재 4%에서 5% 수준으로 개선이 된 것으로 예상이 되나 이 가동률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기대치를 하회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아까 중간에 나왔었던 M86 수율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전방 수요 약세로 인해서 이 국내의 양극재 업체들의 이 출하가 부진한 와중에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얼티엄 셀즈 기반으로 분기별 이 Q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2024년에는 이 광양 1에서 2단계 라인 전환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출하량은 일시적으로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24년 연간 출하량은 40% 정도 증가하면서 이 경쟁사 대비 아웃퍼폼할 것으로 좀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거 관련해서 이제 증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포스코 퓨처엠의 뭔가 성장성과 그리고 이 분기별 이 컨센서스 상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좀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고, 일단은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이 수급 내재화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룹 차원의 이 원재료 수급 내재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, 기존 공급 업체 중에서 일부가 장기 계약 시 할인 조건을 제시한 바가 있고, 연간 기준 리튬과 니켈 포함해서 약 200억 원 재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포스코 퓨처엠의 그런 그룹적인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으로 다가온다. 그리고 그 장점이 2024년도부터 이 하반기부터 좀 극대화가 될 수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한 번 더 그냥 정리를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현재 차트를 좀 살펴보시면은 차트 흐름이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살짝 있긴 합니다. 왜냐면 저점을 좀 높여가는 구간이긴 하지만 고점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이 가격적인 부분들이 수렴이 되는 시점, 이 삼각형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방향성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, 이 방향성을 위로 결정을 할지 아니면은 하방으로 결정을 할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, 그래도 현재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 1분기 자체에 1분기에서의 이 호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, 호실적보다는 좀 컨센서스 상해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장기 이평선을 재차 좀 돌파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기존에 있었던 매물대 상단까지의 주가 상승이 나올 것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구간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에 이제 추세 전환하는 시기라고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좀 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2분기 이후에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는지까지도 지켜보는 것이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은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는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. 1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골드만삭스가 현재 메이저 수급이죠. 과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골드만삭스 쪽에서 32만 주를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삼성 쪽에서는 24만 주, KB증권에서도 한 20만 주 가량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, 제가 좀 중장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수급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어디다? 바로 골드만삭스랑 그리고 삼성 그리고 KB증권,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증권사에서, 세 개의 거래원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,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추가적으로 이제 변동성이라던가 유의미한 흐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실적 발표가 실질적으로 이뤄왔을 때 과연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과 어떤 것들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요. 다음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